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유캐스트의 파키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또 포스트를 봤는데 네, 이게 네이버 포스트죠. 네이버 포스트. 참고로 저희가 지금 저희 콘텐츠를 유통하는 채널이 유튜브가 있고 팟캐스트가 있고 많이 배고프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죠? 그 텍스트는 포스트가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한때는 또 여러 가지 어디에요? 아프리카 TV 계열에 있는 그 팟캐스트 채널에도 넣었는데 지금은 안 넣고 있어요. 예, 안 넣고 있긴 하는데 크게 저희가 유튜브, 포스트, 그다음에 팟캐스트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네, 팟빵 오디오 그쵸. 클립이죠. 팟캐스트는 팟빵 오디오 클립. 그 iOS 팟캐스트로도 나가죠. 그쵸.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총 5개 나가는 거죠. 꽤 될 것 같아요. 저희 노출되는 게 아시는 분들은 꽤. 예. 네. 근데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그 포스트를 좀 봤는데 포스트의 구독자가 많이 좀 늘었고 조회수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니까 물론 이제 윤 기자님의 그 ETF 그다음에 공모주 투자 요 관련된 게 좀 숫자가 좀 많이 늘었고 그리고 또 좀 보니까 제가 그때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재테크나 이런 분들에 대한 투자 조언 제 생각에 대해서 좀 방송도 하고 썼던 글인데 이게 또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이버에 픽업된 것 같지 않고 네. 뭔가 검색이 됐거나 아니면 누군가 공유로 해서 좀 된 것 같은데 좀 댓글을 좀 읽다 보니까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가지고 R경 AS 아빠가 알려주는 경제 이야기 AS로 이제 좀 또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딴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제가 도박판이랑 증권사랑 뭐 은행의 어쨌든 이런 파생상품 판매처랑 뭐 구조상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권사가 도박장을 뭐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증권 투자 나쁘다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이게 주식을 잘 알고 채권을 잘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 안 듣고 안 읽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식을 잘 모르시거나 재테크에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 같은 이런 재테크 붐에 따라서 나도 주식을 투자를 해봐야 되나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들려드린 조언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부활시켜서 좀 말씀 들어볼게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남들이 수익을 올린다고 해서 나도 올려보자고 해서 뒤늦게 뛰어드는 거는 좀 권장할 만한 사안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다 각자에게 맞는 투자 방식이 있고 자기 커리어나 자기 개발도 길게 보면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자 잘 모르겠어. 종목 투자 모르겠어. ETF 이런 거 많이 저희 추천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ETF 알고 싶다 그러면 저희 윤 기자님이 계속 하고 있는 ETF 좀 들으시고 네. 그다음에 요새 또 기업 회계 이쪽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숫자로 나타나는 기업의 그 성적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나 묻지마 투자보다는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자신이 섰을 때 여윳돈으로 해서 조금씩 하라 그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투자는 지양해라 요 뜻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누군가 막 당신의 주식 투자를 부추긴다면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신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을 산다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 이 부분을 한번 보시라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증권사는 그 돈을 잃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참여하는 사람 수가 막 많아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거래량이 막 늘어나는 게 좋은 거야. 이 사람들은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네. 그래서 스스로 수익을 올리면 엄청 좋거든요. 물론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 증권사도 손해를 봐요. 왜냐면 본인들이 투자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수수료 베이스로 봤을 때는 거래량만 늘어나면 좋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서 증권사는 뭐 좋죠. 근데 한 가지 좀 예를 들면은 뭐 신용 거래를 좀 들 수 있는데 일종의 이게 레버리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문 투자자 중 일부는 이런 레버리지 신용 거래를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수익을 크게 놀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손해가 커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죠.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거니까. 그런 와중에 그 위험성은 고스란히 투자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되게 냉정해요. 증권사들은. 왜 그럴까? 투자자가 A라는 주식을 1만 원에 사는데 자기 자본 10만 원과 증권사에 10만 원 빌려서 20개를 샀다고 칩시다. 음. 주가가 2만 원이 되면은 4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자기 자본만 갖고 투자할 때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가라는 게 변동성이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떨어지다가도 올라가고, 또 중요한 거는 아무리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존버라고 해야죠. 네. 예, 손절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냥 투자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예, 내가 팔지 않으면. 그렇죠. 나중에 뭐 다시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증권사는 그런 기회의 여지를 주지를 않죠. 다시 말해 하락 장세에 있을 때 존버도 하나의 투자 기법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3월 달에 크게 급락했다고 하지만 그때 버텼던 분들은 6월 들어 회복을 한 것처럼요. 물론 금융주는 회복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신용거래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투자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빌려준 원금에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바로 가차없이 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단지 수익률 때문에 누가 돈을 번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신용거래 그 돈을 빌려서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은 좀 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긴 하거든요. 게다가 요새는 주식시장이 최고 정점을 찍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10월 위기설도 여전히 있고요. 저희가 이 말씀도 왜 드리냐면은, 물론 저희가 차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일단은 올해 미국 대선이 앞두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언제 생겼냐? 미국 대선 앞두고 생겼잖아요. 촉발이 됐죠. 그때 10월이었어요. 그때도요. 우리 아직 10월을 안 맞고 있어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의 이 사태를 더 키워서 트럼프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뭐 대량의 재정 정책을 협조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주가는 올랐지만은 기업의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네. 실적은 회복이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를 보면은 불안한 심리가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마음도 있어요. 혹여나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들어가시는 거는 비쌀 때 사는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지난 3월이나 4월에는 아무거나 찍어서 매수를 해도 6월 들어 수익을 봤어요. 그렇게 제가 욕을 하는 금융주도 3월, 4월에 샀으면은 6월에 돈을 벌었어요. 지금 상태에선 정말 신중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향방을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해당 종목을 잘 아는, 예를 들면은 저도 은행 금융 지주를 출입을 하는데, 이거 한번 사볼까 해서 사봤는데 20% 30% 손을 빵빵 냈었거든요. 차라리 적금을 넣었으면은. 적금을 예, 넣었으면 적금을 넣었으면. 1%도 그쵸. 안 되는 이자를. 예, 받으면서 원금을 구전했겠죠.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금 시대에 현금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여건을 마련해 놓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돈을 부르는 게 재테크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은 재테크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쵸. 되죠. 이것도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채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 국채 뭐 0. 몇 퍼센트 수익률은 왜 투자를 해? 그러겠지만은 1,000원 투자해서 얼마야? 6원 벌면은 좀 그런데, 만 1,000억을 투자해서 6억을 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규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만 중요한데, 근데 그런 규모가 안 되는 분들이 재테크를 한다면 어느 정도 너무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복리가 효과적이라고 했던 거는 과거 고금리 시대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7%씩 그 이유를 보면은 10년 뒤면 2배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4%, 3%만 돼도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자본금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스킬을 개발하시면서 시드머니를 모으시거나 지금 하시는 일에 생산성을 늘려 현금을 더 창출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드머니를 모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는 일에 더 좀 충실하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집중을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일도 왕왕 있거든요. 섣부른 그러니까 잘 모르는 투자 생활을 하시다가 본업을 그르치지 말라. 요 얘기입니다. 괜히 그 증권사 호구되지 마시고 예, 증권사는 여러분이 이렇게 샀다 팔았다 좋아합니다. 예. 아 물론 근데 동학개미운동이 이면에는 그것도 있어요. 카카오나 카카오톡 이쪽이 되면 비대면으로 막 증권을 가입할 수 있게 음, 편하게 만들어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증권사 계좌 만들어 놓고 틀려 그러면은 오프라인 그 점포로 가야 되는 건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음, 증권사 계좌를 안 텄는데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국투자증권에다 푸시가 들어오고 비대면으로 이게 그러니까 가입이 가능하니까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또. 그쵸. 요즘은 모바일로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예,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최근에 늘었는데, 거기도 이제 로빈후드라는 그 모바일 증권거래 예, 앱이 등장을 한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이게 증권 투자에서 쉽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 용돈으로 한번 굴려봤는데 저는 물론 종목에선 손해를 봤는데 고위험 상품을 그냥 몇 가지 뿌렸는데 그게 좀 퍼센트가 좀 나오는 바람에 네. 똔똔해서 겨우 좀 나은 정도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근데 너무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음, 맞아요. 주식 투자의 안 좋은 점이 그거죠. 한번 이제 투자를 하고 그쵸. 나면 계속 이제 거기 떨어지지 않을까, 오르지 않을까 계속 네.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 좀 스트레스가 되긴 물론 합니다. 뭐 순적인 그러니까 좋은 기능 중 하나는 그 해당 그 기업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뉴스나 아니면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많이 살펴보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긴 하는데 이게 그 지수의 향방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저희 그 회사 안에도 뭐 간부가 계신데 네. 그분이 좀 예전에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좀 투자를 하셨는데 네. 암호화폐 시황했다 이분 표정이 막 바뀌는 거야. 좋으면 조증이야. 안 좋으면 우울증이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참 뭐가 먼저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가 투자나 아니면 그런 따박따박한 건물 쪽 그래서 좋은 거긴 하죠, 진짜. 그래서 어려워요. 지금 시대 사는 게 참 적은 시대 사는 게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자기 주관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데 저희도 참 흔들리곤 하죠. 때론 그 뭐야 그냥 적금 넣는 게 아까워서 그냥 주식 좀 넣어봤는데 빵빵 막 터지는 거 보면서 그것도 코로나 터지기 보름 전에 넣어가지고 고점에서 그냥 바로 저점으로 내려갔죠. 한 네. 달 만에. 그래도 우리가 참 잘 이겨나가고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게 행복은 돈이 많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돈 있으면 행복할 확률이 높긴 해요. 그건 그래요. 어느 예, 정도는 맞아. 어느 있으면. 정도 네. 있어야지 뭐 행복한 것도 뭐 아니 그리고 사람 인심도 보면은 조직이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네. 자기 주관 뚜렷하고 주변 사람이 평판 좋은 사람 보면은 여유가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죠. 분들이에요. 내가 이 회사 아니면 못 들어질 것 같아. 뭐 능력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 여유가 있어. 그쵸. 그 여유를 갖기 위해서 너무 주식 투자에 올인하지 말고 이제 네, 본인의 생업도 중시 네. 여기는 게 그래서 좀 좋다라고 결론을 좀 하시는 거죠. 네.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자기한테 맞는 투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 네. 자본금이 없다. 아니면 자본금이 부족하다. 시드머니가 부족하다. 그럼 그거부터 먼저 모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본업에 더욱더 충실하셔야 될 것 같고 혹여나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심각하게 좀 금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최근에 주식시장은 물론 이건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긴 하는데 좀 고점 비쌀 때 지금 들어 비쌀 때 사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 좀 드려요. 일단 아직까지는 좀 10월도 그렇고 그다음에 펀더멘털이나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안 좋은 상태에서 지수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런 데 그 소수의 몇몇 기업들 과도기에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이게 좀 지금 들어가시면은 좀 와르르 또 이제 한번 또 롤러코스터 타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보시면서 좀 안전한 상품을 좀 찾아보신다거나 아니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ETF ETF에 간접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그냥 저희의 의도나 이런 게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뭐 증권사 나빠요 은행 나빠요 얘네들 뭐 나빠요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자기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시라 음. 요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